안녕하십니까, 강남규입니다. 2025년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서울견마장 역시 9개 영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출전 두수가 훨씬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출전 두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난주는 경주가 3개가 깨져가지고 분할된 경주가 6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1개 경주가 깨져서 분할 경주는 이제 2개의 경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출전 두수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전 두수는 뭐 다음 주도 출마 등록을 보니까 거의 풀게이트 편성이에요. 따라서 계속해서 그 혼전의 양상, 지난주에 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부산 서울 경마가 많이 터졌죠. 이번 주도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역시 신중하게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 성적 자체가 좋지 못해서 이번 주 특별히 좀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온 만큼 지난주의 부진을 뭐 이번 경주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3경주, 5경주, 6경주, 그리고 9경주, 마지막 9경주가 추천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마 레이스죠. 아무리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돼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인데요. 그래도 한상의 나라는 가장 눈길이 가는 마필이죠. 주행하면서 기록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뭐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뚝심도 보여줬고, 거기다 혈통적 기대치가 충족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환상의 나라는 인기에 부합하는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1번만 파워풀 파트너, 그리고 8번은 나올 패스, 요 두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리를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워풀 파트너는 그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사급 마필 스피드형의 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데, 이 파워풀 파트너가 혈통적 기대치가 의외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마치에도 조금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 믿고 들어가기는 2%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고, 8번은 나올 패스는 혈통적 기대치는 파워풀 파트너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주행검사 모습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 힘이 좀 들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주행검사하고 실전하고 좀 다르죠. 빠른 경주 적응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파워풀 파트너보다는 나올 패스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올 패스를 또 믿고 가기도 아직까지는 좀 덜 여무른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6번마 드림 다이아는 뭐 혈통 내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 나름 가능성 있는 걸음은 보여줬지만 혈통적으로 힘도 좀 늦게 차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건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는 떨어지고, 블랙선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힘이 워낙 늦게 차는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블랙선, 뭐 드림 다이아 이런 마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인기에 부합한 성적을 거두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2번마 이 아파트예요. 주행검사 기록 자체는 뭐 보잘 것이 없어요. 일본 05초 2 경주 내용, 주행 내용적으로도 뭐 발주도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고, 다만 이제 올라올 때 맛은 살짝 남긴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란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의권에 붙여놓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아파트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기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환상의 나라가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마 아파트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외곽의 10번마 에어포스 1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에어포스 1은 뭐 지난 데뷔전 때 상당히 인상적인 경주력을 역시 보여줬어요. 주행검사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가고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탄력까지 보여줬죠. 따라서 외곽이지만 선행이 가능하고 또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지난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를 한 차례 치러냈다는 점도 능력을 발휘내기는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10번마 에어포스 1은 요거는 충마로 놓고 가는 그런 에이스고요. 7번 썬더파이터가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 마필이 그 몰에 대한 반응이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망사는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 자체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에요. 조건 자체는 뭐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외곽을 돌아도 지난번보다는 좀 덜 돌고, 또 이제 망턴을 가면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물에 대한 반응도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썬더파이터의 기본 능력이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 새끼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역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크리스톨 필스도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워낙에 힘이 좀 늦게 차는 유형이에요. 따라서 데뷔 초반에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데뷔전에서. 그리고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 자체는 힘이 좀 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편성이 강하지 않고 안쪽 게이트 이점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뭐 비와 참도 컨디션 자체는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역시 마체가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비바 참도 아쉬움이 있고, 누리으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어포스1은 믿음직한 충마로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믿고 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마필은 요 안쪽에 2번마 원더풀 나르샨입니다. 원더풀 나르샨은 데뷔전이에요.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그렇지만 안쪽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가 않죠. 충분히 원더풀 다르샨이 선의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마체는 왜소한데 혈통도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에서 선의권에 붙인다면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원더풀 다르샨의 입양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데뷔전의 2번마 원더풀 다르샨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7번마 이글립스 탱고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글립스 탱고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야죠. 이글립스 탱고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선회를 갈 수 있어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이글립스 탱고는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난번에 1700 첫 도전이었었죠. 아무래도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했지만 경주거리를 1400으로 줄이고 나왔고,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클립스 탱고는 요거는 주력 막건으로 가져가고요. 이번 스트리트 루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노리고 왔었던 마필이죠.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마필이고, 입장을 차지했지만 여력은 없었어요. 그게 다였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스트리트 루비 뭐 대기로 팔립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파 스위트 같은 경우도 역시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스트리트 루비랑 같은 레이스에서 레이스 운영했죠. 뭐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뭐 상대적으로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팔리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붉은 태양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착인데,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올라왔냐? 그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뭐 붉은 태양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CC1 기술가 이상한 것은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욱더 많이 팔리는 능력에 비해서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원더풀 리즌도 지난번에 이제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어요. 요건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최선의 오책이었다는 점은 좀 불안하죠. 따라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이글립스 탱고가 가장 나은데, 나머지 마필들은 하나같이 믿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건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컨디션만 조금만 좋아지면 어느 마필이든지 다 입상 도전,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컨디션의 변화가 정말 직전과 대비했을 때 확연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아쉬움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7번마 이클필 탱고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외곽의 8번마 스터닝 플래터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스터닝 플래터는 조경들은 대폭 끌어올리고 나왔어요. 편성도 비교로 제일 만났죠.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세게 보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창은 지켜낸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보다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8번 스터닝 플래터의 선정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번 서부 스카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어요. 안쪽 게이트의 이점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마필이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번에 편성이 그렇게 해서 강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승급전이랑 부담은 역시 좀 피해가기는 좀 쉽지 않다리 보여지고 남산미남도 지난번에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마필도 생각했던 것만큼 그 성장에 가는 혈통제 이드시는 있는 마필인데 제가 데뷔 초반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서 그런 마필인데 좀처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지난번에 3차기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그걸 또 믿고 준대끼리 승부를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끼리 준대끼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세명스롱은 일단 선행을 가야지 그래도 조금 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안쪽에 남산미남이나 또 에클레어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가 쉽진 않아요. 가더라도 힘을 좀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4번 막 카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카스라는 마필은 뭐 최근에 이렇다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컨디션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어요. 지난 2월 달에도 3개월의 공백, 또 4월 달에도 2달, 지난번에도 2달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모처럼 3주 만에 정상적인 주기를 맞이한 그런 마필이죠. 그만큼 컨디션이 올라왔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스터닝 플래터를 제외하고는 다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카스가 역시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8번 스터닝 플래터와 4번 카스, 8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유니버설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대변에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어요. 일단 두 살이 어린 마필이고 또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경주거리도 이제 1200으로 늘리고 나왔는데 어쨌든 유니버설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그 신마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무난하게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를 한 차례 치러낼 때마다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유니버설은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이 8번 로얄 플러스 또 4번 블리도 트로피 엘리트 피스 매니윈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요. 요건 좀 불안하죠. 일단 로얄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선행 맞죠. 지난번에도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긴 한데 안쪽에 이스트 킹스톤이 역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한 이제 조경들을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앞에 가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로얄 플러스가 아무래도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이 높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가야 돼요. 지난번에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따라서 이스트 킹스톤도 안쪽에서 어쨌든 선행을 못해 갈 텐데 지난번에도 이마필도 선행을 가서 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컨디션 자체는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낫긴 한데 어쨌든 이스트 킹스톤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 앞선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로얄 플러스가 대끼리를 지켜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브리도 트로피 같은 경우도 승급해서 최근에 이렇다는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발주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발주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역시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성현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1.5km의 감량 이점을 노리고 나오긴 했지만
이마필도 역시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메리민도 지난번에 기습이 통해서 선행을 가서 배당을 터뜨려서 든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10번 게이트 최외곽에서 선행을 가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마필도 역시 메리트가 좀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유니버설이 가장 난데 나머지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 하나같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요건 복병을 노리고 갑니다. 액면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번번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편성이 뭐 유니버설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좋은 배당을 역시 우리에게 선사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6번마 유니버설에 붙이면서 역시 이것도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세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스타트랙하고 외곽에 10번 스파르탄, 요 두 마필이 강력한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죠. 두 마필 모두 상승세예요.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따라가도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요 두 마필이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타트랙은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났어요. 일단 게이트 이탈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스타트랙의 선행을 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스파르타는 아무래도 선행을 못 가면 외곽을 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이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두 마필 모두 몰락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중에 한 마리는 부러진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려워요. 선행을 가는 스타트랙이 낮긴 한데 이 늘어난 5kg의 부담 중량을 막판까지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불안하고, 스파르탄도 선행을 못 가고 외곽을 뺑뺑 놓는다면 이마필도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또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의외로 지금 안 팔리는 마필들이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터지면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러너와일드 이거 뭐 큰 의미 없어요. 러너와일드는 워낙 늦발이 심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심하게 늦발을 하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마필인데, 이런 마필을 믿고 배팅 못합니다. 거기에 4개레어 정도 1번 기 D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잘 탔어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4개레어 정도 의미가 없고, 또 런 와일드도 의미가 없고, 스케일킹도 마찬가지예요. 인마필도 그냥 적당히 팔리는데 뭐 등떠 밀려서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마필이 좀 눈길을 끄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두 마필의 대기류로 땡땡 굳어서 끝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보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보병을 노리고 가는데요. 일단 뭐 6번 스타트릭이나 스파르탄 무시는 못하는데, 선행 경합을 한다거나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승급전 또 늘어난 부담 중량 적응을 못하면 맥없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복대복 막고로 엮이면서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액면은 6번, 10번이 나와 보이는데 결코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렵고, 두 마필 모두 뽀려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방랑교 스타일답게 복병을 추구로 가면서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를 제대로 노려가면서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입니다. 5번마 와일드 위즈 중심으로 배팅에 들어가죠. 와일드 위즈는 요거는 뭐 충마를 놓고 갑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일단 뭐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선행을 갈 수 있죠. 편안하게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성장세의 최근에 걸음발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와일드 로즈는 이 편성에서 좀 빼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요거는 충마로 놓고 가고요. 스마트 베어리 대기로 팔리는데 기복 마필이죠. 지난번에 이제 최불명 유선랑 호흡을 맞추면서 외곽을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근본적으로 기복을 보이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스마트 별의 연투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역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스 콩코더는 지난번에 늦발하고서도 올라왔어요.
전개가 잘 풀렸죠. 앞선에서 굉장히 무리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선이 무너지면서 후미권에 있었던 미스콘코드가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스콘코드도 기복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곽의 글로리시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800으로 경주 거리를 좀 늘리고 나왔었죠. 그 전에 5월달에는 1600까지 뛰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인기 1위였는데 적응해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그래서 1400으로 경주거리를 다시 줄이고 나왔습니다만 이마필도 늑발을 하고 시작하는 유형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리시티도 불안하고, 일단은 11번 스타닝 퀸이 여기에 기본막군이라고 봅니다. 외곽 KD 불리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스터닝 퀸도 스타팅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박차라 또 와일드 위즈 이런 마필 보내놓고 외곽 선위권에서 스무스하게 앞에 갖다 붙이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스터닝 퀸을 기본 막군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이제 4번만 박차라가 요게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이에요. 박사라 같은 경우는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스타트력은 굉장히 빼어난 그런 마필인데, 지난 6월 19일날 주행검사를 보니까 스타트력보다는 이제 추입을 하면서 약간 그 뒷심보강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박사라가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와일드 위즈가 밀고 나온다면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힘을 좀 아끼면서 레이스를 운영하면 이거 최적의 전개는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박사라가 버텨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힘은 더 차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박차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외곽의 펠로 엘토, 또 미스터 스톰, 대박스타, 또 프리더 원, 안양 기쁨 여러 마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도 기본만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펠로 엘토가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펠로 엘토가 지난번에 56kg의 분당 병량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선행을 가서 버티지 못하면서 3차에 머물렀어요.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 선행만 대박스타, 여기 안쪽에 4번마 미스터 스톰 역시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지난번에는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우는 9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대박스타 같은 경우도 이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에요. 이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켰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박스타도 지난번에 대기를 팔리고 선행을 못 가니까 메가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문세영 기술가 어쨌든 대박스타를 가지고 선행을 뽑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펠로엘토의 전개가 만만치 않죠. 못 갈 수도 있고 또 간다 하더라도 힘을 쓰고 가야 되는 아쉬움이 있고, 미더스톰도 승급자라는 부담은 있지만 KT 이탈 자체는 빠른 선행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앞선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좀 싸울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래서 미더스톰 또 대박스타 펠로엘토 요 팔리는 세 마필이 모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스터스톰은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해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이 바깥으로 약간 기대는 악벽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편성과 이 편성과는 급이 다르죠.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스터스톰도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해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행 불량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만 해서 레이스가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죠.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안쪽에 일부분 슈어니스예요. 이 슈어니스는 혈통적 기대치만큼의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렇다 할 걸음을 번번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와서 실용 외곽을 돌면서 3차까지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살짝 보여줬어요. 우리 1번 게이트예요. 스타트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뚝심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번 7번, 9번 이런 선행마들이 앞선에서 무리하면 뭐 1파 따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슈어니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게이트 이점도 있고, 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참았다가 중간에서 앞선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쓰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슈어니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 2등급 2000m에 있습니다. 박남규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행견입니다. 2등급 치고는 뭐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1번은 태평 히어로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7번 맥일데이 요 두 마필이 대길 영상하는데 태평 히어로를 주력 막고로 가져갑니다. 태평 히어로는 뭐 승급전이라는 부담도 있고 또 2000m 첫 도전이라는 부담도 있어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뭐 2000m라는 경주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1번 게이트예요. 뭐 마음 먹으면 선행도 가능한데 일단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겠죠. 게이트 이탈 자체가 그렇게 빡른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의권에서 체득의 전개가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승급전이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고 지난번에 역시 군마신 낙승을 거두면서 편성은 물론 강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태평 히어로가 걸음발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태평 히어로를 요걸 주력 막건으로 가져가고요. 7번만 맥일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 5월달 2000m에서 연투를 해냈죠. 그게 저는 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뭐 나름 잘 탔지만 최선의 오차기였기 때문에 이 맥일데이 이번 경주는 역시 좀 고전이 예상이 돼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팔렸는데 요건 못 믿는 마필이고 은바사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아서 요거 노려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야말로 최선의 3차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바사랑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걸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전에 그 보여줬던 탄력을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죠. 뭐 지난번에도 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등급 치고는 정말 약한 편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승급전에 태평 히어로 워낙 약한 편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노리고 하는 마필은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일단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나 또 컨디션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들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이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마필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아직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 자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의 입상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1번만 태평 히어로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마지막 경주 제대로 승부를 걸어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